PR 558번째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EverMemOS Self-Organizing Memory Operating System for Structured Long Horizontal Reasoning 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모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제안을 하는데 셀프 오거나이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뭘 위한 거냐면 이제 롱 호라이즌 리즈닝, 그러니까 좀 장기 기억,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화된 장기 기억에 대해서 작동하도록 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논문에서 왜 장기 기억이 중요한지 그리고 기존의 메모리 시스템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장기 기억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좀 많은 것,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좋게 말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단순하게 질문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응답만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어떤 보급이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좀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그냥 치챗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물어봤던 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줘. 아니면 뭐 조사해줘. 아니면 오늘 업데이트된 거 있는지 알려줘.와 같이, 뭔가 좀, 단순하게 해당 대화, 해당 세션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가 물어봤던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알아내고, 그럼 그것에 맞춰서 좀 개인화된 응답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니즈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 대화로서 나는 IPA 맥주를 좋아해 라고 하는 어떤 챗이 오고 갔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나 근데 치과에서 뭐 항생제를 2주 처방을 받았어 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질문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오늘 영화 보면서 마실 술이나 음료 추천해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 기, 기본적으로 뭐 맥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주, 이런 어떤 알코올성 음료, 술을 추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님께서 평소 IPA 맥주를 좋아하시긴 하지만, 최근에 뭐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를 추천드립니다라는 어떤 답변, 그러니까 좀 더 개인화되고 기존 어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그런 답변들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관된 사용자 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1번하고 살짝 일맥상통하기는 한데 에이전트가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 단순하게 뭐 어떨 때는 반말 존댓말로 하고 아니면 존댓말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어떤 관점에서 말했는데 똑같은 걸 다음에 물어볼 땐 뭐 비관점,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뭐 에이전트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일관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답변의 정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예전 정보라든가 이런 최근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 현재 그냥 단순하게 운동 루틴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이전에 뭐 허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에이전트가 단순하게 뭐 사실들의 나열만 기존의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허리 둘레의 변화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다음에 에이전트가 허리 둘레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려면 어떠어떠한 운동과 어떠어떠한 뭐 식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용자 정보에 대한 시리얼한 그런 인포메이션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장기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사실은 컨텍스트 러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장기 기억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롱텀 메모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어떤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전 세션에 뭐 아니면 이전 대화에 서머라이즈 한 것을 참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긴 컨텍스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어떤
단점,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롱 컨텍스트를 유지하게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토큰 비용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누락하고 답변에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들에 맞춰서 답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장기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그 메모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들, 그러니까 기존 메모리들이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멤제로라든가 아니면은 제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메모리 시스템들 아니면 멤OS라든가 여러 가지 메모리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시스템들은 과거 기록 과거 그 어떤 메모리에 대한 기록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턴 단위 혹은 뭐 아니면 세션 단위로 저장하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관련 특정 메모리에서 특정 토픽에 대한 사실은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뭐 하나의 상태라든가 아니면 연속적인 뭔가 추적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오래된 정보와 최신 정보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선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종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뭐 mem제로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레그처럼 이제 일종의 그 세션을 유사한 세션들을 그냥 불러와서 뭐 n개를 불러와서 그걸 기반으로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뭐 1년 전의 정보랑 그다음에 6개월 전의 정보 요게 두 개가 똑같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어떤 다른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한데 사용자 선호, 현재 상태,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한 응답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과거의 대화로 나 일주일간 뭐 한약을 먹어야 돼라고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주 뒤에, 어, 나, 나, 나 술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한약을 이제 먹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건강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먹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리트리버한 정보가 한약을 먹는다라는 단순하게 그런, 그냥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토픽으로 그냥 일주일간 기간으로만 명시돼서 이렇게 리트리브가 됐을 때 그게 컨텍스트로 주어지게 되면 사용자한테 답변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약을 드시고 계시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답변을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제약이라든가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에버맵 OS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페이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는 에피소딕 트레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어,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대화 흐름을 의미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대화를 mem셀이라고 하는 일종 하나의 오브젝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em셀은 에피소드랑 그다음에 어토믹 팩트랑 그다음에 포사이트, 메타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시멘틱 컨솔리데이션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mem셀들 그러니까 관련된 mem셀들을 mem씬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더 상위 객체로 묶고 어, 이것을 기반으로 사용자 프로필을 갱신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프로필도 이걸 기반으로 업데이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 어떤 기록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시리얼한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의미 구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로는 리컨스트럭티브 리콜렉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실제로
새로운 쿼리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 그 기존에 만들어놨던 mem셀과 그다음에 memSyn을 적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에 필요한 memSyn과 에피소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efficiency 체크를 통해서 맥락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기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기억들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페이지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의 목적은 연속적인 그냥 대화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우한 대화 기록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단위로 그러니까 변환을 하고 저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conversation history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conversation history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뉴 컨버세이션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그 분리하는 거를 그 LLM을 통해서 그 시멘틱 크리테리언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세션 간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션에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 기업 재무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다가 갑자기 뭐 테슬라에 대한 정보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좀 대화를 턴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구분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LLM 기반으로 그러니까 언어 모델 기반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것을 기반으로 이제 에피소드 히스토리랑 그다음에 컨버세이셔널 히스토리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어 여기서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가 컨텍스추얼 세그먼트, 그러니까 대화 흐름에서 주제 전환 지점을 감지하고, 그럼 이걸 에피소드 히스토리를 묶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 그 중복 또는 모호한 표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인칭의 어떤 간결한 에피소드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에서 아토믹 팩트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사실들 그다음에 기억할 만한 사실들을 그다음에 추출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resight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는 어떤 사실들,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어떤 에피소드랑 아토믹 팩트랑 그다음 폴사이트, 그다음 메타데이터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mem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em셀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폴사이트, 에피소드, 아토믹 팩트 이렇게 해서 어떤 사실들과 그다음에 전체 에피소드랑 객관적으로 기술한 에피소드랑 그다음에 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폴사이트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위에서 아까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mem셀을 이제 저장하는 단계가 바로 페이즈 2. 저장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가 페이즈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존의 mem신 풀이 있는데 이 mem신의 풀에 그 그러니까 에버리지 임베딩을 기반으로 해서 어, 센트로이드죠. 정확히 말하면 센트로이드의 임베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존에 있었던 뭐 mem신과 만약에 일정 타우 안에서 그러니까 값이 타우를 넘지 않는 유사도가 예를 들어서 타우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A랑 B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0.9 이상이고 얘는 0.95 정도만 유사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매핑을 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0.9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우를 0.8로 했는데 여기 둘 다 0.7, 0.6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특정 그 기준 스레시홀드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그 mem씬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mem셀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크리멘털하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기반으로 유저 프로파일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크리멘털 시멘틱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관련성이 낮으면 요게 어떤 특정 수치보다 낮으면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mem씬에서 포함된 기억들을 주제 단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험과 상태를 하나의 어떤 장면 구조 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네, 요런 과정들이 이제 업데이트, 그러니까 mem씨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프로파일을 생성하게 되니까 어떤 유저 A라 가상 그러니까 질문자 유저라고 유저 기반으로 유저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징 아니면은 어, 명시적인 정보 아니면 성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최신 정보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과거에는 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고 뭐 B라는 걸 한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어, 뭐 크로스핏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크로스핏을 뭐 안 하고 대신에 뭐 헬스를 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운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3에서는 이런 그 모든 기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맥락이 필요한 맥락만 선별을 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질문과 관련이 있는 mem씬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BM25랑 DPR을 기반으로 어, 추출을 하게 되고요. 관련성이 높은 장면 단위의 기억 후보를 구성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mem씬 안에서 그다음에 관련 에피소드를 그다음에 재순위 그러니까 리랭킹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현재 시점에 유효한 그러니까 풀사이트만 유지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할 때 그 메타데이터로서 사용자 시스템에 항상 그 어떤 데이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데이트를 기반으로 아까 그 구성했던 그 풀사이트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관들로 이제 정리해, 좀 앞에 어떤 뭐라 하지, 메타화 해놓은 그런 폴사이트들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폴사이트, 해당 기간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점인데 아니면은 뭐 질문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그 시점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 시점을 포함하고 있는 폴사이트들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료되었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또 제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검색된 맥락이 답변에 충분한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기존 질의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셀렉션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제공을 했는데 만약에 뭔가 좀 질의가 기존의 어떤 맥락이 좀 불분명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제작성에서 추가 검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그러니까 K를 정해가지고 그, 제작성의 어떤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 검색을 하고 충분하면은 다음에 응답 생성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K번 했는데도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떤 프로파일이나 어, 폴사이트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게 멤OS의 어떤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가 데이터셋은 세 개를 논문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코모랑, 그 다음에 롱맴 이벌, 그 다음 페르소나 메모리, 이렇게 총 세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뭐 데이터의 특성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교 방법은 제프랑, 그 다음 멤제로, 멤오S, 메모리OS, 그 다음 멤유라고 하는 기존의 방법론 또는 뭐 라이브러리, 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
뭐 당연히 이제 백본을 통일을 해서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LLM에서 저지로 답변의 정확도를 평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GPT-4o 미니를 백본으로 사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뭐, 에버리지 토큰에서도, 우선 가장 낮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멤제로나 제프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다른 멤오에스나 이런 멤유보다는, 조금 낮은, 현격히 낮은 경향을 보였고, 에버 멤오에스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성능과 같은 경우는 싱글옵, 멀티옵, 템퍼럴, 그냥 오픈 도메인, 그다음에 오버롤 전체에서 모두 다 그 앨범의 OS가 조금 더 그러니까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멀티옵 부분에서 그러니까 싱글옵보다는 멀티옵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메서드들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4.1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뭐 이제 템퍼럴과 그다음에 멀티옵 이렇게 두 에리아에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4.5도 마찬가지고 4.1도 마찬가지, 4.1 미니도 모두 다 그 앨범의 OS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요거는 어 롱맴 이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셋 결과고요. 위에 거는 아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로코모에 대해서 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평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프레프 요 부분 SS 프레프 부분만 빼고 나머지 도메인에서 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는 네, 각각의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냥 풀로 다 사용했을 때는 로코모에서는 93.05, 그 다음에, 어, 네, 롱맵 위벌에서는 그냥 83.00으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mem씬을, 그러니까 그 어떤 mem씬을 빼고 mem셀만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까 mem씬을 뺐을 때는 93에서 89로 크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mem셀을 뺐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mem씬도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다 빼고, 그냥 에피소딕한,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어, 과거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그냥 리트리브만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봤을 때는 81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mem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em씬을 뺐을 때, 그러니까 mem셀로만 했을 때는 79로 줄어들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without memcell, 그러니까 mem셀을 뺐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셀렉트한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그 mem셀과 mem씬을 뺐을 때가 71.20으로 크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도 에크렛이랑 리콜 부분도 이렇게 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한눈에 나타내도록 한 건데, 에버리지 토큰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도 어, 앨범의 OS 같은 경우는 여기는 네. 그래서 요 K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그 mem씬을 몇 개를 뽑느냐, 그러니까 mem씬을 몇 개를 뽑느냐네 그 한 개를 뽑았을 때, 세 개를 뽑았을 때, 다섯 개를 뽑았을 때, 열 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라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큰 유지지는 기본적으로 뭐 30개를 뽑지 않는 이상 여기서 10개가 논문에서는 10개가 적당하다라고 했었는데 10개를 뽑는다라고 하면 메모리 OS랑 그다음에 맵유 아니면은 맵OS보다는 적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정확도는 월등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메서드, 아까 그 LLM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뭐 픽스드 메시지 아니면 픽스드 토큰으로 어떤 휴리스틱하게 한 것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이스 크게, 그러니까 픽스드 메시지 기반으로 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LLM 기반으로, 어, 스플릿을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한 정확도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Qn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한 3%포인트,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근소하게나마 휴리스틱하게 베이스라인 하는 것도 뭐 물론 크게 떨어지지는 않으나 그래도 디폴트로 한 게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 다음에 컨설트,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트랜slation, 뭐, 프로페셔널 이메일, 라이팅, 그 다음에 널리지 쿼리,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봤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그, 네, 여기는, 요게, 그, 전반적으로 전체 다 적용을 했을 때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프로파일 적용했을 때가 높게 나온다는 거고, 요거는 뭐 프로파일을 빼거나 이렇게 좀 제거를 했을 때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도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앨범의 OS 같은 경우는 LLM 장기 기억을 단순하게 그냥 저장하고 리트리브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좀 더 구조화하고 재구성하는 문제를 정의를 하는 논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mem셀이라는 것과 mem씬을 도입을 해서 뭐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좀 더 연속적인 질문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기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대부분의 어떤 기존의 메모리 시스템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요런 그 의의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프래그먼티드하게 어떤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리트리브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네.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대화 기반의 벤치마크 중심으로 평가되었다라는 거고, 메모리 구축과 그다음에 LLM의 연산이 그러니까 메모리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검색하는 데에서도 LLM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용과 그다음에 지연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시간에 대해서인데, 그러니까 그 추가 검증이, 그러니까 좀 더 롱텀, 그러니까 진짜로 그 벤치마크 데이터에서뿐만 아니라, 진짜로 실제 뭐 예를 들어 1년간 아니면 몇 년간, 아니면은 뭐 몇 개월간, 이렇게 해서 그 롱텀에서의 그 타임라인에서의 추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녹화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